그러면 이제 오늘 받으신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요. 법률행위 나오죠. 이제 드디어 이제 법률행위 들어왔어요. 거기 1 법률행위 의 돼 있죠. 근데 일부러 안 써놨어요. 거기 법률행위 의에다가 법률행위가 뭔지 일부러 안 써놨어요. 자,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매계약이요. 법률행위 나오면 여러분들은 매매계약이요. 매매계약이 뭐예요? 매도 매수하는 거예요. 매도 매수. 그렇죠? 매도가 뭐예요?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고, 매수는요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한 게 청약 승낙한 거죠. 그게 뭐예요? 의사표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해요? 의사표시한 대로, 법률 규정은요 법률 규정에 정한 대로 법률효과 발생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은 성질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다르니까 규정이 서로 준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자, 그래서 그 밑에 법률행위 분류 나오죠? 그 법률행위 분류는 의사표시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거예요. 의사표시 형태에 따라서 제일 먼저 뭐 있어요? 단독행위 있고요. 두 번째 뭐 있어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계약 있죠. 그 밑에 또 내려오시면 합동행위 있죠. 자, 그럼 단독행위부터 해보십시다. 의사표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독행위.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지금 입 벌리고 있죠. 아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의사표시 하고 있죠. 요 사람 있죠. 여기 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표시하는 사람. 누구요? 표의자. 의사표시하는 사람 표의자. 요 화살표 있죠. 화살표 요거 침 날아가는 방향이에요. 응? 침 이렇게. 이게 하얀색이라서 안 보여서 그래 이게. 이게 노란색이 뭐가 돼 이게? 가래가 돼. 큰일 나. 네, 그러니까 하얀색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게 있어요. 우리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거의 일주일 내내 수업을 해요. 일주일 내내 수업을 하는데도 목이 안 쉬어.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 몇 시간만 이렇게 떠들면 목이 확 쉬는데, 그렇죠? 이렇게 목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목이 많이 쉬어갖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목이 안 쉬려면 항상 이 목 안에 수분이 있어야 돼. 침이 고여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침이 마르면, 그럼 이제 목이 가는 거예요. 목이 쉬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항상 침이 수분이 있으니까 막 흥분해서 수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지. 파편이 막 튀는 거지. 응? 아, 그럴 수 있다니까. 어떨 땐 하다가 막 날아가는 게 보여. 내가 의사표시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맞은편에서 의사표시 받는 사람 있잖아. 침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방.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상대방 그래요. 근데 이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4개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외워야 돼요. 물론 설명은 해드려요. 제가 오늘 다 설명해드려요. 왜 얘가 상대방 없는 건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외워야 돼요. 빨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외워야 돼요. 응? 자, 상대방 없는 거 첫 번째 유언 있죠. 유언이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들 모아놓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나 먼저 간다.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표의자잖아. 아들들 모아놓고 상대방이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언이 왜 상대방이 없냐고.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근데 법에서 유언은 뭐냐면 요식행위예요. 요식행위. 요식행위란 얘기는 일정한 방식을 요한다고요. 그 방식대로 해야지 유언이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법에서 5가지를 정해놨어요.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자필 증서예요. 자필이 뭐예요? 혼자 손으로 쓰시는 거죠. 그렇죠? 내 전 재산은 막내 아들 주겠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유언장을. 쓰고 있는데 옆에 큰아들이 보고 있어. 그럼요. 왜 나는 안 주는데?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렇죠? 언제 써요?
다 재워놓고 혼자 쓰셔. 이게 자가 혼자 쓴다고요. 다 재워놓고 혼자 쓰신다고. 옆에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쓸 힘이 없네요. 이거 쓰셔야 되는데 쓸 힘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입으로 불러주고 받아 적어요. 구수증서라 그래. 누가 받아 적겠어요? 큰아들이 받아 적으면 안 되죠. 전재산 막내아들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큰아들은요? 큰아들 준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렇죠? 누가 받아 적어야 돼? 변호사.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받아 적어야 돼. 그럼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수증서. 받아 써줄 사람도 없네. 그럼 기계에다 녹음해요. 녹음 테이프. 그럼 녹음 테이프는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기계가 상대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언장 써놓은 게 생전에 지금 공개가 됐어. 전 재산 누구한테 다 준다고요? 막내 아들 다 준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큰 아들이 막내 아들 죽여. 응?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큰 아들이 막내 아들 죽이면은 그럼 큰 아들은 상속 못 받아. 아, 내가 다 받는 게 아니고 상속 결격이 돼서 못 받아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사랑하셔서 전 재산을 막내 아들 준다 이렇게 유언장 쓰더라도 큰 아들은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류분. 그래서 법정 상속분의 몇 분의 몇은 받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막내 아들 다 받으면 큰 아들은 막내 아들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내면 돼. 응?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이뻐 갖고 다 줄라 그래도 줄 수가 없어. 법에서 정해진 상속분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응? 근데 그걸 모르고 만약에 죽이면요. 한 푼도 못 받아. 상속 결격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꼴 보고 싶겠어요?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유언장을 봉해놔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열어봐라. 응? 그걸 비밀증서라 그래. 비밀증서. 봉해놓아요. 봉해놓는 거 그걸 비밀증서라 그래요. 그런데 유언장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번에는 내 전 재산을 어디 고아원에 기부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썼는데 이놈들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 받아놔요. 공증. 그 공증을 공정증서라 그래. 공정증서 줄여서 공증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공정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을 딱 갖춰야지 유언은 효력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유언은 지금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없는 거 이제 입력됐죠. 그렇죠? 그런데 유언장 쓰시면서 어떻게 쓰는 경우가 있냐면 땅은 누구 주고 집은 누구 주고 그렇죠? 유언으로 하는 증여 있죠. 증여. 유언으로 하는 증여를 유증이라 그래요. 유증. 그럼 유증은요. 유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역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유증. 세 번째가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 아주 쉽게 뭐요? 집에서 못 쓰는 물건 내다 버리죠. 내다 버리면요. 아무나 주워가세요죠. 그렇죠? 아무나.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아무 개가 주워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그럼 상대방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 소유권 포기 이것도 상대방 없는 거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야.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나올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안 나와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건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시험은요. 오지선다죠. 우리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응?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4개 쓰고 있는 거 하나 쓰면 되겠네. 그럼 문제 만들어지겠네. 그렇죠? 그럼 이 문제 나오면요. 푸는데 얼마 걸려야 돼? 1초. 그렇게 푸는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점수를 주는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가 2012년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였어. 감정평가사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공인중개사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감정평가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온다니까.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울 거는 외워야 된다고요. 외울 거는. 그러니까 이 4개는 외우는 게 낫단 말이에요.
이해되게 설명은 내가 다 이해되게 해준다니까. 자, 여기 단자가 뭐라 그랬어요? 단체를 이룬다. 모였다. 요 재가 뭐라 그랬어요? 재산이 모인 거예요. 재산이 모인 거예요. 그럼 재산이 모이려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냐면 돈이든 부동산이든 먼저 내놔야 돼. 그 내놓는 걸 출연한다 그래. 출연. 응? 그래서 이런 뉴스 같은 거 나와요. 평생 동안 김밥 장사에서 모은 돈 1억을 대학교에다가 기증했다. 그렇죠? 대학교에 기증했다. 뭐 한 거예요? 출연한 거예요. 그럼 그 할머니 이름으로 뭐 만든 거예요? 장학재단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출연한 거라고요. 출연했죠? 자, 설립행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설립 등기해야지 재단법인이 성립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설립 등기해요. 이제 그러면 설립 등기를 하면 재단법인이 생기죠. 성립하죠. 그렇죠? 그럼 돈 내놓을 때는요. 돈 받을 재단법인 아직 있어요? 없어요? 설립 등기 안 했잖아요. 돈 내놓을 때는 돈 받을 재단법인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됐어요? 출연할 때는 돈 받을 재단법인 아직 없잖아. 먼저 돈 내놓고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하면 그때 재단법인이 성립 생기잖아. 그러니까 돈 내놓을 때는 돈 받을 재단법인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뭐다? 단독행위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상대방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건 8개 하셔야 되는데 2개씩 묶어놨어요. 제일 첫 번째가 취소, 그 다음에 해제. 자, 취소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소급해서. 소급이 뭐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이런 거예요. 먼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죠.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으로 돌아간다고요. 매매 계약했던 때로 돌아가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소급한다고요. 소급해서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고요.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예요? 유효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인데 취소를 하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됐잖아.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됐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죠. 원인 없이 돈 갖고 있고 원인 없이 소유권 갖고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부당이득.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취소하고 난 다음에 뭘 청구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그랬죠. 그렇죠? 왜 취소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고. 그렇죠? 그럼 상대방은요. 지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지 않아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형성권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해요?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취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취소도 소급해서 무효고 해제도 소급해서 무효예요. 얘가 뭔 차이가 있는지는 계약법 가시면 자세히 나와. 둘 다 소급해요. 그렇죠? 소급한다는 얘기가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민법은 원칙적으로 소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소급하면 안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매매 계약하고 난 다음에 얘가 취소하기 전에 을이 또 병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매매 계약하고 등기를 또 해줬어. 근데 나중에 이 갑이 매매 계약을 뭐예요? 취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니까 얘가 얘한테 매매 계약할 때는요. 소유권이 없어요. 타인의 권리 매매니까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죠. 그렇죠? 근데 소유권이 없으니까 얘한테 등기해 준 건요. 무효가 돼요. 등기해 준 건 무효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형성된 기득권을 어떻게 돼요?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소급은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소급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민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소급하는 경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이렇게 암기하면 딱 좋아. 소급효는 무시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소급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 무 있죠?
이거 나중에 나와요. 이게 무권대리 추인이에요. 시 있죠? 이걸 우리가 시효취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해는 해제, 취는 취소. 그렇죠? 소급표는 무시해, 취. 그럼 뭐예요? 이것밖에 없다니까. 그럼 나머지는 소급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외우려 그러면 잘 안 외워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을 만들었죠.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걸 이걸 암기 코드라 그러잖아. 그렇죠? 공법 선생이나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이런 거 코드 많다고. 자기 나름대로 외우는 거. 그렇죠? 민법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민법은. 민법은 요거. 소급표는 무시해 취. 그럼 이것 빼놓고는 소급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데 가서 소급한다고 나오면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야. 다 틀리는 거예요. 별로 틀릴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외울 거는 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외울 걸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우리 시험법이 다 뒤져봐야 소급표는 이것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급표는 무시해 취. 소급표는 무시해 취. 무시하라니까. 무시해 그냥. 됐어요? 그래서 소급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급을 하더라도요. 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자, 취소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됐어요. 요거 반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철회, 해지. 철회, 해지하면 얘는 소급해서 무효인데 철회, 해지는 소급을 안 해. 장래, 미래를 향해서 장래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 해제 있죠. 해지 있죠. 한 글자 차이죠.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해지는 소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지. 됐어요? 한 글자 차이라니까. 한 글자 차이. 그런데 요 해제는요 언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 그래. 기간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소급할 게 별로 없잖아. 그렇죠?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급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소급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일시적 계약이라 그래요. 일시적 계약의 제일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뭐해요? 해제한다고요. 그런데 해지는 소급을 하면 안 돼. 왜? 오래됐어. 그럼 만약에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요 해지는 언제 하는 거냐면 계속적 계약, 길게 할 때. 이 계속적 계약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임대차예요. 임대차. 그러면 주택 임대차도 짧아야 몇 년이에요? 2년.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뭐 하는 거예요? 해지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해제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은 막 구별 안 하고 막 쓰죠. 어떨 땐 취소한다 그랬다, 어떨 땐 해지한다 그랬다, 어떨 땐 해지한다 그랬다가. 그렇죠? 자, 집에서 신문을 3년 봤어요. 그럼 의무 구독 기간 다 채웠다 이거예요. 그럼 신문 구독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해지하는 거예요? 해지하는 거죠. 이전에는 막 썼어. 그냥 뭐 취소한다 그랬다가.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렇죠? 해지하겠다.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개념이 대비가 돼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동의가 있고 그다음에 추인이 있어요. 동의는 미리 사전 승인이고요. 하기 전에 미리. 아까 우리 미성년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고 법률 행위하죠. 미리 사전에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추인 우리 흔히 추후에 그러죠. 추후에 승인해 주는 거 그게 추인. 그러니까 나중에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추인은 사후 승인이에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법률 행위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정 대리인 취소 안 하고 나중에 뭐 할 수도 있어요? 추인해 줄 수도 있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나중에 해 주는 게 뭐다? 추인이다. 미리 하는 게 동의고. 구별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개 더 있어요. 이건 그냥 두 개 묶은 거야. 채무 면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돈 안 갚아도 된다. 채무 면제됐잖아요. 이행의 문제 남아요,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 남지 않잖아요. 안 남으니까 뭐예요?
처분행위야. 처분행위인데 조금 전에 우리 했어. 처분행위인데 얘는 채권이잖아. 그래서 뭐해? 준물권행위. 물권이 준하잖아 지금. 이행위 문제 남지 않잖아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 발생했잖아 지금. 채무면제. 그렇죠? 하나 더 있어요. 상계.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계란 표현을 가끔 쓰기도 써요. 그렇죠? 근데 상계란 표현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얼마 줄 거 있고 얼마 받을 거 있으니까 까자. 그거 까자. 그렇죠? 아니면 뭐라 그래 또? 퉁치자. 안 쓰나? 퉁치자 그러잖아요. 퉁치자. 그렇죠? 언제 퉁 많이 쳐요? 고스톱 칠 때. 그래서 집에 동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동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3점 났어. 근데 얘가 300원이 없어. 외상했잖아요. 근데 얘가 3점 났어. 그럼 나는 얘한테 300원 받을 거 있고 300원 줄 거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퉁치자. 그렇죠? 퉁치자. 응? 이제부터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상계하자. 그 300원, 300원 상계하자. 그럼 상계하자 이렇게 의사표시하면 어떻게 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권 채무가 소멸해요. 없어졌다고. 300원 받을 채권, 300원 줄 채무가 없어졌다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게 뭐예요? 상계. 그래서 상대방 있는 거는 몇 개? 8개. 됐어요? 용어 됐어요? 지금 용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용어. 자, 단독행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상대방 없는 거 4개 외우시면 돼. 상대방 없는 거. 아니 설명은 다 해드렸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외워야 된다는 거야. 누가 모르나 알지. 천천히 생각해보면 알지. 그러나 시험은 그런 여유를 주질 않아요.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약합시다. 계약 제일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매매 계약이요. 그렇죠? 매매는요. 이렇게 먼저 뭐예요? 청약했잖아요. 매도하겠다고 청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있어요? 매수하겠다고 승낙했잖아요. 그렇죠?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있는 거지. 계약은. 그렇죠?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매도, 청약, 매수, 승낙이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자, 여러분들 계약은 딱 내가 정해준 것만 하면 돼요. 계약은요. 여기다 이렇게 끌어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자 계약이 3개가 있어요. 뭐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렇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매매는요. 매도, 재산권 이전, 매수, 대금 지급이죠. 그렇죠? 그런데 교환은 뭐냐면 앞에다 물물 붙이세요. 물물. 물물 교환이니까 재산권 이전, 재산권 이전. 응? 매매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근데 교환은요. 재산권 이전, 재산권 이전. 아주 쉽게 뭐예요? 집하고 땅하고 바꾸는 거죠. 집하고 땅하고 바꾸는 게 그게 교환. 됐어요? 그럼 이 두 개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어때요? 똑같아요. 매매 수수료나 교환 수수료나 똑같다고. 공인중개사 업무에 교환도 있어요. 교환도 공인중개사 업무에 있다고. 수수료 똑같다고요. 그런데 임대차는 뭐 하는 거예요? 임대, 임차 하는 거죠. 그렇죠? 임대는요. 물건 빌려주는 거죠. 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렇죠? 임차는요. 차임을 지급하는 거죠. 차임, 월세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개는요. 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뭐라 그러냐? 유상이라 그래. 유상. 유상. 돈을 내야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얘는 유상이에요. 유상. 그러니까 요거하고 대비해서 2개만 더 하자고요. 요거 반대되는 거. 매매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서로 물건 주고 바꾸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 있어요. 공짜로 주는 거 그게 뭐예요? 증여. 증여도 계약이에요. 증여하고 유증은 다른 거예요. 그죠? 유증은요. 단독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증여는요. 계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증여는 내가 너한테 증여할게 청약하고 고맙게 받을게 승낙하는 거죠. 다만 대가는 지불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가 있고 임대차는 돈 내고 빌리는 거죠. 공짜로 빌리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사용대차라 그래. 사용대차. 사용대차.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본서에다 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대고 연필로 그라 그랬죠. 왜 연필로 그라 그랬어요? 잘못 끄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니까 잘못 껐어요. 그래서 옆자리 짝꿍한테 나 지우개 좀 빌려줘. 뭐 하자는 거예요? 지우개 좀 사용 대차하자. 그죠? 나 지우개 좀 사용 대차하자. 그랬더니 안 돼. 임대차 해야 돼. 그럼 뭐예요? 사용료 내란 얘기죠. 그죠? 아 이제 법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퉁 그만 치고 상계하자. 이렇게 쓰라고 일상생활에서. 나 커피 마시게 500원만 증여 좀 해라. 예? 아 이렇게 쓰라고 일상생활에서. 자꾸 써야 뭐가 돼? 자꾸 써야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0원만 줘. 그러지 말고 500원 좀 증여 좀 해라. 응? 이해됐어요? 그래서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뭐예요? 공짜. 그러니까 무상이라 그래. 무상.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래서 유상, 무상 구별이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학원에서 보강과 특강의 차이예요. 보강은요. 무상이죠. 그렇죠? 특강은요. 유상이죠. 돈 내고 수강증 끊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1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민법은 다 무상이야. 왜? 내가 원장이니까. 내가 다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무상이라니까. 무상. 특강이 여기는 무상이야. 얼마나 좋아. 됐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이렇게 5개 알면 돼. 원래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있는 건 요 3가지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반대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 사용, 대차까지 알면 돼요. 뭐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현상 광고라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계약법 할 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뭐 종신 정기금이니 뭐 위임 뭐 이런 도급 이런 거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딱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제 합동행위 합시다. 합동행위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 중요하지는 않은데 우리 시험법에 딱 한 번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한자로 하면요. 합한다는 얘기잖아요. 합. 동, 같을 동자. 그럼 합한다는 얘기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합동행위라 그래요. 합동행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사단법인 설립행위요.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요. 자, 여기서 사단법인 좀 설명할게요. 단은요, 단체를 이룬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사는요, 사람이요.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단체를 이룬 게 그게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내부 규약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관이라 그래요. 정관. 신도시 말고요. 에? 정관.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뭐냐면 정관 작성을 해요. 작성하고 난 다음에 얘도 또 뭐 해야지 성립해요? 설립 등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등기하려면 등기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이 100명 있단 말이에요. 100명이 다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업무 집행 기관을 뭐라 그러냐면 이사라 그래요. 이사. 이사 중에서 제일 높은 이사를 뭐라 그래요? 대표이사. 그래서 이사 아무개 이름 쓰고 도장 찍어요. 이사 아무개 이름 쓰고 도장 찍어요. 이사 아무개 이름 찍고 도장 찍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했어요? 의사 표시했죠. 의사 표시했죠. 의사 표시했죠. 여러 사람이 지금 의사 표시했죠. 이게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설립 등기하면 사단법인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설립행위 할 때 정관 작성할 때 사단법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없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어요. 우리 시험법에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통정 허위 표시할 때 나와요.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통정이 뭐예요? 통정. 둘이 짠다. 그렇죠? 둘이 짜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없잖아.
그럼 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짤 수가 없잖아요. 짤 수가 없으니까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내가 가끔 잘하는 얘기가 집에서 아무리 혼자 외롭고 쓸쓸해도요, 거울을 보고 막고를 칠 수는 없어. 그렇죠? 막고를 치려면 누구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짤라면 상대방이 있어야 짤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한 번 나와요. 통정허위 표시할 때 사단법인 설립행위 한 번 나온다고, 한 번. 한 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무시하셔도 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 여기서는 단독행위가 중요해요. 왜? 계약은 계약법과는 자세히 해요. 계약법과는 매매, 교환, 임대차하고 자세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합동이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다 설명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단독행위가 중요해요.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독행위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 발생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대부분 뭐다? 형성권이야. 그래서 형성권 설명드린 거야. 응? 단독행위는 얘는 형성권이야, 형성권. 자, 형성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요. 상대방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아까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불리해요. 그래서 여기서 원리가 나와요. 상대방한테 불리하니까 아무나 한다, 못한다.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취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이걸 법정주의라 그래요. 법정이 뭐예요? 돌아가신 스님 이름 아니고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정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 할 수 있어요. 민법 140조에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는 거냐? 내가 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돼. 아, 내가 몰라서 하겠어? 아, 지겨워 죽겠다, 아주 그냥. 그런데 난 자꾸 하는 거야, 자꾸. 왜? 여러분들 따라하라고. 여러분들 한 10번만 따라하면요. 그럼 이제 외워져요.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빨리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자꾸 따라하다 보면, 그럼 뭐예요, 이제. 처음에 한 개 들어오고, 두 번째 두 개 들어오고, 세 번째 세 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만 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도 그렇고요. 해제도 그렇고요. 여기 추인도 그렇고요. 다 그렇다고. 다 아무나 못한다. 법률의 규정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요. 상대방한테 불리해요. 불리하니까 조건 기한도 붙일 수 없어요. 왜? 조건은 상대방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거든. 이 조건 기한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불리한데 상대방한테 불확실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더 불리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어요. 그걸 친하지 않다 그래. 친하지 않다는 얘기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제 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해하는 기본 틀이 뭐냐면, 자, 이랬어요. 제가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원칙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예외는 이거 뒤집으면 되죠. 이거 뒤집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단독행위에는 왜 조건 기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뭐 하니까? 불리하니까. 그렇죠? 그럼 뒤집어. 같은 단독행위라도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으면요. 조건 기한 붙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은 단독행위가 뭐가 있냐고요? 제일 먼저 채무 면제예요. 여기 채무 면제. 채무 면제는요. 채권자가 채무자, 채무자가 상대방이잖아. 돈 안 갚아도 된대잖아. 그럼 상대방한테 유리해, 불리해? 유리한 거죠. 불리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면제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는 거죠. 또 뭐 있을까요? 유증이요. 유증이 뭐예요? 유언으로 하는 증여요. 증여는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불리할 게 뭐 있어? 고맙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증.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을 어떻게 주신 거냐면, 얘가 아들이 망난이야.
그럼 상속 다 해주면요. 다 날릴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붙여놨냐면 철들면 걔한테 그 부동산 줘라. 철들면. 응? 철들면. 요 조건은 뭐냐면 장래 불확실한 사실 그걸 조건이라 그러고 도래가 확실한 사실을 기한이라 그래요. 그럼 철들면 조건이요 기한이요. 철들면 조건이요 기한이요. 철 들지 어떻게 알아. 나이 먹어도 철 안 드는 사람은 여전히 안 들어요. 조건이요 기한이요. 아니 조건이지. 포항제철 간다고 철 들어요? 포항제철 가도 철 안 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불리한 거잖아. 근데 유증은요. 공짜로 주는 거잖아. 불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철 들면 걔한테 자 그 부동산 줘라. 그럼 뭐야? 그거는 유효인 거지. 붙일 수 있는 거지. 자 유증이 되니까 모두 되겠어요? 유언도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다시 외우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가 단독행위라도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오고 다짜고짜 채무 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봐요. 다짜고짜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냐고. 그럼 읽어보면 다 알지. 단독행위라도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그렇게 안 낸다고요. 다짜고짜 단독행위는 조건기한 붙일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요. 이 지문에 익숙해져야 돼. 지문에 익숙해지려면 그 지문을 외워야 되는 거지. 그래야 빨리빨리 문제 풀고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알았다니까. 이유는 왜 얘는 조건기한 붙일 수 있어요? 단독행위라도 상대방한테 뭐 하니까? 불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유라고 이유. 자, 세 번째 상대방한테 불리하죠. 불리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돼. 그런 걸 우리가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제척이 된다는 얘기는 제껴진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형성권은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이내 해야 돼요. 10년 이내 해야 돼. 10년 이내. 그럼 아까 취소권도요. 10년 이내 행사해야죠. 10년 지나면 취소권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소멸하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소멸시효하고 비슷해. 소멸시효도 권리가 소멸하잖아요. 제척기간도요. 권리가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소멸하니까 두 개 비슷하잖아.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소멸시효는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얘가 소멸시효냐 제척기간이냐 구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조문에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 소멸시효. 그런 얘기 없으면 제척기간. 조문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소멸시효는 아까 뭐 얘기했냐면 아까 뭐 얘기했어요? 술집, 외상값, 채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도망다니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잡히면요. 예, 채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청구하면 시효가 어떻게 된다? 중단이 돼요. 그럼 그날부터 다시 또 1년 지나야 된다 그랬죠. 제척기간은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법에서 정한 거니까 무조건 이 기간만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이란 제도가 없어요. 중단 정지가 없고 얘는 무조건 그 기간만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거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네 번째. 같은 법률행위인데 단독행위는요. 저기 보세요.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효과 발생해요. 그런데 계약은요. 서로 의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합치가 돼야 되죠. 그럼 같은 법률행위지만 성질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성질이 다르면요. 규정이 서로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률행위 법률규정 성질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럼 규정이 서로 준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단독행위 계약 성질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규정이 서로 준용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계약에 관한 규정은 단독행위에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되세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계약에 관한 규정은 준용 안 된다. 준용 안 된다. 준용까지 씁시다. 계약은 계약법 가서 자세히 하세요. 그리고 합동행위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할 것도 없고. 근데 단독행위는 여기서 안 하면 딴 데 가서 할 데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용어를 해야죠. 취소, 해제, 철회, 해지, 동의, 추인, 채무면제, 상계. 그렇죠?
그렇게 용어를 여기서 잡아놔야 뒤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 법률행위 할 때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용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의사표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근데 단독행위는요.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그렇죠? 없는 거 4개는 외우는 겁니다. 응? 됐어요? 자, 이제 넘기시면 아까 했던 거 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하셨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 이행의 문제가 남으면 채권행위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의무부담행위. 그렇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면 뭐라고 불렀어요? 처분행위.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2개 있네.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렇죠? 그래서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차이가 뭐냐? 의무부담행위다, 처분행위다. 차이가 뭐예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내 거 아니어도 할 수 있죠. 중개사 이거 잘해야 된다 그랬죠.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해요. 그렇죠? 근데 처분행위는요. 누구만 할 수 있어?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권리적 처분행위는 뭐다? 무효다. 그렇죠? 여기서 외울 거는 물권행위를 외워야 된다. 물권행위가 처분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처분행위 뭐예요? 양도, 포기, 담보 설정. 이걸 외워야 된다고. 응? 이거는 그래야지 뭐가 해결돼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물권행위는 물권에 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처분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 채무 면제 그게 해결이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외울 게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 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되냐면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냐? 목차가 나와요. 여러분들 민법 총칙에서 뭐 한다고요? 법률행위 하신다고요. 시험 범위가 법률행위요. 이제 법률행위 시작하는 거예요. 아세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 봅시다.